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올해 마지막 날 25년, 그 12월 31일 날 회사 나와 가지고 원래 장은 안 열리는데요.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나왔고, 예. 2026년 좀 준비하기 이제 매년 하나씩 요런 주제 가지고 이제 연말에 방송을 하긴 하는데, 일단 올해 좀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그거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사실 올해 뭐 강연회 때 했던 얘기도 있고, 예, 뭐 요런 자료들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강연을 하니까 강연에 많이 와 주시고요 하면.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2026년 투자 준비해 보자. 여기 적토마를 가져온 게 붉은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붉은 말처럼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말이 화나면.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2026년도 뭐 좋은 흐름도 나오겠지만 또 분명히 언젠간 급락장이 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 잘하시고 잘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을 한번 복귀해 볼게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거 기억나세요? 예, 작년에 정말 너무 최악일 때죠. 그때 정말 저도 이 방송 찍으면서 '아, 정말 우리 한국은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 요게 작년에 그 12월 28일 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예, 그때 제목이 뭐냐면 내년 전망하면서 신에게는 12척의, 제가 오죽하면 이걸 갖고 왔겠어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당시엔 우리 한국 시장이 마치 저 이순신 장군, 일본군이 우리를 쳐들어온 것처럼, 예, 그 일본의 왜군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예. 쳐들어와서 정말 위태로웠던 시절처럼 한국 증시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정말 최악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좀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당시에 요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 "12 척의 배가 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을 내자." 예. 그래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 개가 요겁니다. 홀수에는 오른다. 이거 맞았죠.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 채웠죠. 예. 뭐 채우다 못하고 그냥 이미 너무 오버해 버렸어요 지금. 시진핑 방한과 무비자 여행. 방한했죠 어쨌든. 그죠. 이거 맞았고, 드릴 베이비들 일가 저유가 맞았죠. LNG 수출 초선주 많이 갔죠. 유가 떨어지고, 중국 소비 부양 시작했고, 1 분기부터 돈 풀린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정부가 돈 풀 거다. 이거 주식시장이 좋다. 이것도 맞았고, 상법 개정은 시대적 흐름이다. 당시에는 상법 개정 할까? 이런 이제 걱정도 있었지만 실제 했고, 한국 특산품, K 특산품이라고 그러죠. 뭐 인디 브랜드도 있고 우리나라 조방원도 있고. 예. 근데 좀 틀린 거 안 된 것도 있어요. AI 비서 스마트폰에 탑재돼 가지고 AI 비서 역할하는 그런 스마트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게 됐고, 반면에 AI 그 데이터 센터가 폭발했죠, 저거 대신에. 내연기관차 시장이 종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닙니다. 내연기관차 여전히 굳건하고, 그리고 대신에 하이브리드로 갔죠, 전기차보다는. 그랬고, 항공사 합병 때문에 항공업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환율 때문에 망해 버렸어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내년으로 연기됐죠. 아니 올해죠, 올해. 26년으로. 그래서 항공사 합병과 지각 변동도 이어집니다. 이제 올해 어쨌든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하니까. 그 BTS와 블랙핑크가 오는 건 맞는데 전 BTS가 작년에 복귀할 줄 알았어요, 25년도에. 근데 25년도에 복귀는 안 하고 이제 올해 3월에 복귀하니까 좀 늦어진 것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12 척의 배를 한번 고민해 보고 본다면 뭐 시장 여기서 도망갈 게, 이때가 2,400 갈 때죠, 지수가. 코스피가 2,400 갈 때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야, 2,400? 그런 적이 있었나?' 생각 너무 까마득하시죠.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저도 막 울면서 방송할 때도 있고 뭐 속으로. 예. 너무 힘드니까. 예. 그랬지만 이걸 견뎌내신 분들은 올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 도약해야죠.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 봤고요. 자, 올해는 이제 몇 가지 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요게 왼쪽에 이 오른쪽에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을 항상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올해 어떤 일이 있을까? 자, 1 월에 CES 2026이 열릴 거고,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준 의장이 1 월에 선출된대요. 누가 될진 모르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1 월에 통과될 예정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초부터 갑니다. 대통령
방중합니다.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가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올 거고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하는 거 있죠. ADR 예탁증서 그거 재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상장한다면 전 저게 된다면 어쨌든 하이닉스한테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2월에는 갤럭시 S26 나옵니다.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의 야심작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는데 발열을 잡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야 되겠고 RIA 계좌 아시죠? 이게 미국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22%. 근데 RIA 계좌를 만들어서 한국 주식으로 그 계좌에서 바꿔놓으면 미국 주식 팔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 계좌가 이제 나오니까 이건 국내 주식엔 좋죠. 3월엔 BTS 컴백하고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나옵니다. 펄어비스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예. 자, 미국 그리고 1분기 전반적으로 미국 은행 규제 완화될 거고 미국 로봇 행정 명령도 기대되고 미국 그 세금 환급해줘요. 소비 좀 살 것 같아요. 미국 경기 생각보다 단단할 것 같고 HBM4 양산 들어가고 삼성 테일러 그 이번에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랑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삼성의 테일러 신규 파운드리 공장이 3월에 가동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분기에 좀 체크를 하시고 저대로 꼭 된다가 아니라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고 2분기는 4월부터 한국이 대한민국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요. 월 9조 원씩 달러 들어가요. 그래서 환율은 저것 때문에 환율이 급락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고요. 5월에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고 6월에는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선정이 됩니다. 그 대한민국은 이제 지방선거 들어가고 금리 인하가 이제 재개가 되겠죠. 미국에서. 미국이 아마 6월에 금리 인하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하는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3, 4분기에는 9월 애플 아이폰 폴더블 폰 나오고요. 10월에 스페이스X 상장 얘기가 좀 있을 거고 11월이 중요하죠. 미국의 중간 선거. 12월에 이제 어쨌든 올해 말로 갈수록 미국 금리 인하 끝납니다. 종료될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루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 다 중요하죠. 근데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내놓을 거거든요. 그런 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로봇 사업과 뭘 할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바이오, 2차 전지, 또 반도체 소부장도 있겠죠. 로봇 이런 것들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 RIA 계좌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방중하면 한한령 해제될지 예, 파운드리 부활, 삼성 엑시노스, BTS 컴백, 하이브, 세계 채권 지수 편입, 환율 하락, 파월 의장이 교체되면 금리 인하가 더 가속화될지 스페이스X 상장, 아이폰 폴더블 폰 이거는 OLED랑 힌지라는 부품 그다음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하면 2차 전지 급등하겠죠. 근데 이기면 조방운이 좋겠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선거 결과 중요하고 HBM4와 루빈 요런 큰 그림을 하나 스케줄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를 바라볼 때 제가 강연회에서 늘 보여드린 자료예요. 어느 강연을 가도 이거 꼭 보여드리거든요. AI 저 세 가지입니다. AI 투자 올해 줄까요? 늘릴까요? 올해도 늘어나요. 예. 올해도 늡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워런 버핏도 구글 샀잖아요. 예. 두 번째 돈 풀기.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것도 돈을 많이 푼 것도 이유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엔화를 얼마나 찍어서 발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돈 푸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엔화가 폭락. 근데 주가는 5배 올라버렸어요. 세 번째 정부 정책.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뭐죠? 국내 주식만 해라 이거예요. 예, 오죽하면 미국 주식 그 세금 내는 거 면제까지 해주겠다. 국내 해라 이거죠. 예, 결국엔 이런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이 세 가지 명제가 바뀌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AI는 전쟁이잖아요. 예, 올해의 인물로 AI 설계자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평화의 시대 동안 기술의 본질을 잊고 소비에 낭비되어 왔다.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국가적 소명을 잊고 소비자용 앱에 자본과 인재를 쏟는 사이에 기술 경자 경쟁에서 취약해졌다. 기술은 생산과 안보로 회귀해야 된다. 이 명제를 던졌고 트럼프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JP모건이 안보 목적으로 미국 기업에 2,000조 투자하겠다. 말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명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전히 AI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이죠.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로 전쟁을 끝내고 원자폭탄 만든 거죠. 일본에 터뜨렸고 원래 독일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제네시스 미션은 한마디로 이제 과학혁명이고 AI를 통해서 과학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예. 그래서 중국을 어쨌든 견제하는 목적이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 AI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전력.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AI 지금 뭐 이세철 전무님이시죠. CT증권의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잘 보시죠. 예, 이런 반도체를 잘 보시는데 AI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9회 중에 EMR까지 왔대요. 야구 9회인데 아직 갈 길이 멀고요. 1995년도에 인터넷, 2007년에 스마트폰 시대, 우리 22년에 챗GPT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 명제를 보시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 이제 2022년에 스타트했는데 인터넷 우리 아직도 쓰잖아요. 스마트폰 평생 쓸 겁니다. AI 이제 평생 써야 돼요. 예, 근데 버블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은 버블일 수 있어도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예. 그 피지컬 AI 여전히 중요하고 젠슨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 로봇화 될 거다. 그 시기는 머지않았다. 예. 이걸 기자를 앞서 있는 기업이 테슬라고, 그죠? 그래서 무인화 시대의 주인공. 예. 뭐 아시겠지만 로봇 자율주행을 이걸 하려면 AI 있어야 되고, 그죠? 칩 요걸 만들어주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우주로 날아가는 거. 이것도 다 무인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인공위성에서 통신망 연결해서. 예. 그리고 저기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죠. 예.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무인화 시대. 요게 주인공은 역시 AI죠. AI고. 예. 그래서 우리가 AI를 여전히 너무 이거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엔 너무 시장이 초기 국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저는 감히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강의 때도 그랬어요. 환율 결국 꺾인다 내년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요것 때문이에요. 올해 경상수지 위에가 경상수지 흑자죠. 경상수지 흑자 많죠. 여기 노란색이 A에서 B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올라갔다는 건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내국인은 개인 정보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증권은요, 주식도 들어가고 채권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이렇게 그 위쪽에 있을 때는 경상수지 흑자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달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노란색이 요 밑으로 가 있으면 0 밑으로. 그럼 요거는 내국인들이 달러를 더 많이 산 거예요.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거고 경상수지 흑자보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노란색이 밑으로 가면 달러 상승 요인, 그러니까 환율 상승 요인. 요게 위로 가면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 노란색 보이세요? 역대급으로 빠졌죠. 뭐 이때처럼. 근데 이때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요. 심지어. 지금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인데 마이너스가 안 되는 이게 뭐죠? 빨간색이 밑으로 확 꺾였죠. 달러가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 급격하게 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예. 경상수지에 이렇게 흑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위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요게 개인 투자분들의 월별 해액 주식 순매수 보이시죠? 10월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가 24조.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산 것도 있잖아요. 7.2조 더하면 7.3조가 나가버렸어요. 이거 더해도. 환율이 급등해 버렸죠. 10월에 개인들이 9.5조, 11월에 7.7조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샀어요. 월 평균 얼마 샀는지 아세요? 올해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월 평균 산 게 3조, 작년에 1.2조. 근데 10월에 9.5조니까 엄청나게 산 겁니다. 한 3배, 4배를 사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는 모릅니다. 지나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미국 주식 사는 것도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있어요. 지속성은 없어요. 월별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팔 거라고 보거든요. 일부는. 그러니까 환율을 너무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결국 내려온다. 다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니니까. 근데 정부는 급해요. 환율 1,500원 넘으면 안 되거든요. 물가에 영향을 주고요. 돈도 못 풀어요. 예. 물가를 자극시키니까. 그래서 지금 1,500원 막으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거죠. 결국 시간 지나면 내려올 건 정부도 압니다. 예. 수급상 보면 내년에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니까 달러 들어오죠. GDP 대비 경상수지 전망입니다. 이거는 외국 은행들이 전망한 건데 이렇게 내년에 흑자가 많아요. 경상수지가.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왜 반도체 돈 많이 벌 거니까 결국 달러는 많이 들어올 거니까 환율은 내년에 꺾입니다.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이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꺾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뭐 RIA 계좌라든가 이런 이제 대책들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11월에 이게 보시면 그 개인 투자분들이요, 그 여기 7.7조 샀다 그랬죠, 제가. 여기 국제금융센터 자료인데 7.7조인데 이 중에 절반 3.57조가 레버리지 ETF 산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좀 약간 투기적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아, 환율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는 단타잖아요. 레버리지를 길게 끌고 가는 경우 많지 않아요.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에 7.7조 중에 절반은 단기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저는 뭐 지금 환율 많이 오른 건 좀 부담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로 보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 진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긴 샀구나. 명확하게 보이시죠?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은데 걱정할 건 없다는 겁니다. 내년엔 더 늘어나고. 그래서 환율도 너무 우려하지 말자. 저는 환율은 어쨌든 고점은 나왔다. 내년엔 더 안정화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국제금융센터에서도 나왔던 자료인데 미국 은행 규제 완화할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글로벌 대형은행 대상 강화된 보안 레버리지 비율.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내년 1월에 조기 도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뭐냐, 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 여러분한테 빌려준 대출, 주식, 뭐 각종 자산이 분모에 들어가요. 그거 대비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돈 있죠. 그 비율을 그러니까 5%로 맞춰줘야 돼요. 지주회사는.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같은 뭐 자회사, 나 뭐 JP모건, 체이스뱅크나 이런 데는 6%. 저걸 맞춰줘야 돼요. 저거를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야, 너네 내가 좀 완화시켜줄게. 그래서 지주사는 4.75, 그다음에 이런 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들 있죠. 이런 데는 4%로. 요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값을 낮춰도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죠?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국채부터 주식, 뭐 대출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저 값이 낮아져도 되면 내가 만약 그러니까 은행이면 저 그 국채를 사면 분모가 올라가잖아요. 분모 오르면 어떻게 되죠? 값이 떨어지죠. 그래도 2%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더 사도 돼요. 주식 더 사도 돼요. 대출 더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거고 경제가 성장하겠죠. 국채 중개 기능이 강화돼서 시장이 안정. 국채를 사주겠죠. 수요처. 은행이 지금 규정에 의하면은 국채 사기 힘들어요. 저 규정을 못 맞추니까. 왜냐하면 최소 6%를 지켜야 되는데 국채 사면 분모가 올라가면 값이 떨어지죠. 값이 떨어지면 제재 들어옵니다. 근데 저걸 2%를 낮춰준다는 얘기는 야, 국채 더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동성, 버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괜찮게 보는 거고, 또 이게 미국 경제 전망인데 이건 왼쪽을 읽어보시고요. 한마디로 경제, 소비 내년에 살아난다. 왜냐? 내년에 세금 환급해 줄 겁니다. 환급 예정이고, 거기다 감세 정책 있죠. 미국
대형 빅테크들 자본 지출 보이세요? 33%. 내년에도 올해도 33% 증가해요. 작년이 69. 성장률은 지출 증가율은 둔화돼도 증가합니다. 이래서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취업자 수도 보세요. 전망이죠. 이게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그러니까 전망치 평균 값이에요. 실업률 좀 안정화돼요. 미국 경기 생각보다 단단하네? 이렇게 봤어요. 물가는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 고점 찍고 꺾이고, 주거비 꺾입니다. 주거비에 선행하는 주택가격지수 다 꺾였고, 예. 이걸 전반적으로 본다면, 경기는 생각보다 양호하고, 물가 꺾이고, 유가 떨어졌죠. 거기다 통화정책은 연준이 금리 한두 번 인하할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이거 내년도 매크로 환경 괜찮아요. 생각보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자꾸 올해하고 내년 헷갈리는데 26년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일단 26년 말로 갈수록 이제 끝납니다. 사이클은 종료된다는 건 염두는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인데 26년의 주목할 이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지만 포퓰리즘, 제가 이제 눈에 띈 건 이 세 개예요. 포퓰리즘 보이세요? 이쪽에 이런 정책들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포퓰리즘의 시대인데 미국 우선주의, 뭐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다 각자 도생, 돈 필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안 돼요. 다 지출 늘리는 정책들이에요. 인기 영합주의죠. 돈 필요합니다. 돈 풀면 자산 가치는 올라요. 금값에도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26년에도 포퓰리즘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그러면 결국 돈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금보다는 자산이 유리한 거고, AI는 현실인가 허상인가,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요것도 트렌드인데, AI 현실인가요 허상인가요? 현실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생산 효율성이 올라갔어요. AI 도입해서. JP 모건이 신용 계약 시간 검토 시간이 초 단위로 단축됐고, 인실리콘 메디슨은 시간이 3분의 1, 아마존도 소비자 맞춤 광고 통해 수익 증대. AI 도입했더니 효과 있냐? 다소 높다. 절반이. 이게 허상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물 자산 있죠. 국채,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주식도 있어요. 뭐 엔비디아 주식도 들어갈 거예요. 테슬라 주식 이런 것들을 토큰화 시켜요.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러분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두나무가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합병하려는 이유가.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대로 지금 이 중에 미국 국채가 제일 큰데,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국채를 투자하는 건데 이게 점점 이제 커지겠죠 더. 근데 국채만 있는 게 아니라 금도 있고요, 사모신용,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토큰화 돼 있습니다. 이게 더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데서도 내가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다 결제가 가능해요. 이제 뭐 그냥 어떤 상품도 아마 그런 시대 올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올해 더 확산된다. 이거 중요한 이슈죠, 이것도.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뭐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은 됩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 또 안 좋으니까. 근데 그냥 우리 팩트만 보자고요. 뭐 다른 거 떠나서 뭐 모두가 좋게 보면 빠진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그냥 데이터를 보자고요. 자, 국내 반도체 매출 및 설비 투자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반도체 2016년 18년 사이클, 19, 22년 사이클 어때요? 너무 빠르게 투자하죠. 사이클이 금방 끝나요. 지금은요. 투자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D램 수급률 밑으로 가면 초과 수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올해 언제죠? 2분기가 가장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반기보단 상반기가 주가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요거 논리하면 재고가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시장이, 그러니까 상고 하저일 가능성이 높죠. 올해 시장이 만약에 좀 이게 진폭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요 데이터가 맞으면 상반기가 주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재고가 어쨌든 좀 늘잖아요. 물론 여전히 공급 부족해요. 그죠? 그래도 이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 삼성자이닉스 순이익 추정치 올라가고, 엔비디아에 맞서는 기업들 뭐죠? AMD, 브로드컴, 인텔, 퀄컴 다 자체 칩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구글, 아마존, 메타, XAI. 우리 칩 만들겠다. 엔비디아, 우리한테는 좋아요. 경쟁은 HBM을 춤추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요거는 TSMC를 추월하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여기 텔레그램 운영하신 분이죠. 이 제이슨 님이 올려주신 걸 제가 봤는데 번역을 해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부 매출 총이익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TSMC 추월할 것 같아요. 환경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63, 67. 아니 TSMC보다 더 높아요 이제 이익률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귀한 부동산이 이제 HBM이 됐대요. 파운드리에서 메모리로 이동한다. 야 정말 이게 격세지감이죠. 예. 거기다 춤추는 삼성전자 노무라가 이건 아시죠? 메모리 슈퍼사이클 본격화된다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고객사들이 선제적 구매에 나서면서 더 높은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 이거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거기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이제 최근 보고서 보니까 그런 표현 하셨더라고. 마치 옛날에 HMM이 이렇게 물류 대란 났을 때 엄청난 돈 벌었잖아요. 공급이 안 돼. 공급은 안 되는데 서로 빨리 달라고 하니까 운임지수가 폭발했죠. 지금 마치 반도체도 비슷한 거죠. 서로 달래요. 서로. 아직 재고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물건은 없어요. 빨리 확보하고 싶어요. 만드는 건 제한적이에요. 예,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 133조, 하이닉스 105조 원까지 전망했는데 이것도 과소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그러고 인수했죠. LPU라고 하는 요 랭귀지. 예, 어쨌든 이제 언어 모델 추론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이 회사 이제 인수한다고 했고 요거를 삼성에서 제조합니다. 삼성은 이제 요런 파운드리 쪽에서도 경쟁력을 엔비디아과 고객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괜찮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냐 마냐 요새 논란 많지만 못 갈 이유는 또 뭔가요? 그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감히 예상하고 싶진 않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단 조건 맞으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 계속 일단 이어지고 수요 공급 중에 수요가 많고 장기 계약. 그다음에 중국 못 따라옵니다. HBM 비중 높고 공급 부족 27년까지 지속. 28년 대학 공급 늘어나요.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 상장. 빅테크랑 합작해서 만들어서 공장 짓고 요거 법을 바꿔주면 되죠. 예. 금산분리법. 예. 요거 해주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100만 원 못 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PBR이 5배인데 하이닉스가 3.43배니까 여전히 싸고 영업이익 이렇게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지만 야,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안 갑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지 우리가 치밀하게 매분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내용을 알고 있은 상태에서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는 거죠. 이게 바뀌면 또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고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죠. 그래서 주당 순위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익에다가 PER 몇 배 곱하냐 이게 주가가 나오는 공식인데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 세계 1등입니다. 46% 증가. 반도체 때문에. S&P 500은 15%예요. 여기도 높지만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정부 재정 지출 확대, AI가 이제 투자해서 서비스로 에이전트 피지컬 AI. 이재명 정부의 KPI는 코스피 5,000 안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업 이것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파트너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9.5배밖에 못 받아요. S&P 500이 23배, 독일 14배, 일본 14배, 중국 12배. 14배만 받아도 5천 넘는 거죠. 12배만 받아도 5천 넘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여전히 매력 있다. 이렇게 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요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정부가 1, 2월 중에 대책 발표할 거니까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기대가 되고 너무 인식이 안 좋아요. 코스닥은 뭐 단타적 투기판, 작전 세력 놀이터, 우량 기업 다 나가고 안 되겠다. 개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세금 좀 공제해주자. 기관 투자는 연기금 너네 비중 늘려라. 그다음에 상장 폐지할 기업은 해버리자. 모험 자본들 의무적으로 코스닥 기업, 벤처 기업 좀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성장 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건데 아마 자세한 내용은 1, 2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금과 은이 좋았지만 26년에 구리가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이제 내용이고 공급 차질, 데이터 센터 수요, 중국 수요도 회복되고 쉽게 지금 공급이 늘긴 어렵고 그래서 구리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있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구리 수급은
이렇게 구리 요게 광산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정말 부족해요. 광산 공급이 잘 안 돼요. 원래 구리가 24년도에는 공급 과잉이었어요. 요게. 요 진한 색이 11월 전망입니다. 요게 9월, 요게 6월 전망. 근데 점점 마이너스로 요 밑으로 가면 공급 부족해요. 심해지죠. 예. 28년이까지 공급이 더 줄어요. 이 사이클. 그러면 수요는 늘고 데이터 센터 관련 구리 수요. 구리 가격은 어쨌든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감히 제가 한번 강연회 때도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 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예, 주인공 대한민국 정부 정책, 증권사 지주사, 예. 고배당조. 이건 왜 적혀 있는 거죠? 건동적 추방조. 이거는 제 AI한테 이거는 좀 그려달라고 맡기다 보니까 제가 텍스트를 넣고 요거는 빼주세요. 자,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전선, 태양광, ESS, SMR, 탈세계화, 원전, 조선, 방산우주항공, ESS, 건설기. 요게 이제 미국 파트너. 피지컬 AI 뭐 다들 아실 거고,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K 특산품, 고령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비만 치료. 이제 먹는 알약이 나옵니다. 이제 위고비도 그렇게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 위탁 생산 잘하고, 턴어라운드.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 좋은 것들 살아날 것 같다. 자동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예. 그러니까 요런 게 하나의 저는 좀 큰 컨셉으로 한번 잡아본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결국 물가 상승은 조심해야 돼요. 물가 튀면 금리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KB증권에서도 나왔던 자료를 한번 제가 재각색을 해봤는데, 결국 물가 IT 버블 때도 물가 오르니까 금리 여기 이때 올렸거든요. 그리고 버블 터졌고, 요때도 금리 인하하고 쭉 지수 올랐다가 물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물가 너무 올랐잖아요. 물가 폭등하고 금리는 이제 인상하고 나스닥이 35%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나올 수 있어요. 기술혁명의 공통점은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해야 돼요. AI 전 산업 다 들어갑니다. 증기기관, 전기 컨베이어 벨트, 컴퓨터와 인터넷. 지금 네 번째 혁명이죠. AI. 모든 산업 다 들어가요. 그래서 버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직 버블은 아니지만. 근데 올해 하반기는 조금 조심할 거는, 제가 걱정되는 게 이 기업들 상장하는 거.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피 이거 다 상장하면 요거 시가총액 합치면 2,000조 넘어요. 올해 하반기에 다 상장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미국도 좀 휘청이겠죠. 예. 그래서 주요 기업 상장하는 거는 좀 변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하면은 파티를 떠날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고요. 반면에 물가가 안 오르고 물가는 안정적인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기업 이익도 좋고, 그런 경우에 이제 금리 올리는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거는 금리 인상해도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 인상하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2026년 시작됐는데, 뭐 이거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옛날 방송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바뀐 게 없어요. 이게 2024년도에도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이 사이클로 가자. 우리는 6차 파도 타고 가거든요. 인공지능, 로봇 드론, 에너지 전환, 바이오, 우주. 그다음에 지금 각 가정에서도, 예, 뭐 저도 딸이 있지만 각자 다 옛날처럼 가족끼리 뭐 예를 들면 의견이 일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뭐 다 그 자식 따로, 부모 따로 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먹는 것도 다 따로따로. 그렇게 바뀌는 세대니까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예. 취향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린 여길 보면서 투자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TAM, 최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산업에 투자를 하시되, 거기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있다면, 엔비디아가 그런 기업이었죠. 대체 불가능.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체 불가. 예. 그런 좀 회사였고, 그리고 그런 기업을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배분을 할 거냐. 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끌고 가.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끌고 가면서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여기에 이제 수익률이 결정돼요. 아무리 좋은 걸 내가 잘 발굴해 사도 조금만 수익 나고 팔아버리면 그걸 수익을 못 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자산 배분 잘못하고,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못 주고 힘을 안 줘야 될 기업에 너무 많이 섰어요. 힘을 줘야 될 기업은 조금만 사서 얘는 뭐 몇 배 갔는데 힘을 준 기업은 또 안 가요. 그러면 자산 배분이 잘못돼 가지고 수익률이 안 나죠. 결국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대체 불가한 기업을 좀 잘 찾아봐야 되고 공급이 좀 적을수록 좋죠.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기업들 몇 개 찾아서 적절하게 내가 어디에 힘줄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끌고 가야죠. 뭐라고 하건 말건. 예.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삼성전자 팔아야 됩니까? 하이닉스 팔아야 돼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근데 아직 사이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가져가야죠. 사이클이 끝나는 걸 아직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예, 인내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026년도를 좀 준비하자는 의미로 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열심히 더 이렇게 그 공부해 가지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요리해서 먹는 거는 여러분이 마지막은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떠먹여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어렵고 근데 그 요리 재료라든가 이런 건 다 많이들 드릴게요. 요리 재료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롭게 한번 하셔서 요리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